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내용에서도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시작은 전기를 뭐 하자는 거냐면 전기를 발생시키자, 전기를 일으키자 이거거든요. 전기를 발생시키자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모든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끌어낼 수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모든 물질의 원자의 구조를 보면 그 원자의 구조 속에 전기를 띠게 되는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원자 속에는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원자핵 속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름 뭐니? 소야씨 불러버려 이씨. 뭐 있어?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의 성질을 띠는 입자, 그래서 중성자. 요거 들어있는 게 원자핵이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자핵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 들어있다?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원자라고 부를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적 세기와 마이너스 전기적 세기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인 상태만을 원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은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니까 얘는 양성자가 11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개만큼의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띠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원자라는 건 이거와 똑같은 세기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전자 몇 개 있어? 11개 있어.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그러면 이때 느낌이 하나 와야지. 뭐?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도 11개 있으면 중성이란 얘기는 실제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뭐하다는 거니? 같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요. 양성자 한 개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플러스 1일까? 플러스 1로 표현하는 거지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는 얼마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이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는 이 정도예요. 자,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기가 같기 때문에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야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실제 세기로 계산하려면 숫자가 대단히 복잡하니까 상대적 세기로 나타낸다고요. 미시세계에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값은 상대적 세기로 나타낸다. 화학 시간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 요만큼을 나는 플러스 1이라고 할래.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의 실제 값은 이렇지만 나는 상대적 세기로 마이너스 1로 표현할 거야.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0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상대적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11개 있기 때문에 띠는 전기적 세기가 플러스 11쿨롱 이거 아니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일 하시면 이만큼의 실제 전하량을 띠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기 불편해서 플러스 11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종류의 입자가 있는데 그 양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어떤 물질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방법은 딱 하나다. 이 균형만 깨면 된다. 그래서 이 균형만 깨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을 깨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선택한 건 뭐니?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 중에서 누구를 움직입니까?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세기에 힘을 줄 때 뭐가 커지니? 가속도가 커지죠. F는 m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전자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서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띠는 애를 화학에서는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물리에서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서 우리는 물질 속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동시키기 쉬운 전자를 뭐 시키는 거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기를 띠게 할 건데 전기를 띠는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그 전기를 띠는 모습에 따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전자가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전자가 어떻게 돼? 그냥 B에 고정 정지되어 있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한쪽으로 이동한 전자가 한 지점에서 정지되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정지된 전기, 이걸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런가 하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기가 흐르는데 이동한 전자가 어떻게 돼? 계속 가. 이건 뭐랍니까? 이거는 전자가 흐른다. 뭐라고 합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과 전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중2 때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해서 그 자리에 정지시키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 이거 배웠죠? 몇 가지 배웠습니까? 배웠다고 이 새끼들아. 몇 가지 배웠어? 두 가지. 두 가지. 됐어? 비벼서 전자를 이동시켜요. 멋진 말 뭐라 그러냐? 마찰전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정확하게 써있어. 바보들아. 마찰전기. 됐어? 그런가 하면 전자를 한쪽으로 이동시키긴 하지만 비비는 게 아니고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요. 이럴 수도 있지. 안 비비고. 됐어? 이건 뭐라 그러니? 이거는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난 전전기를 만들 거야 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조건. 조건이 뭐니? 목끼리 비벼라. 비벼서 전기 일으키는 게 마찰 전기인데 어떤 애들끼리 비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막 끝난 새끼들아. 그렇죠.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만 마찰 전기 생겨. 같은 물질 안 돼. 그러니까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을 비비면 마찰 전기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겨. 왜? 물질의 종류가 같으니까. 이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비라 그랬지 도체만 마찰 전기 띄어? 이런 거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다른 물질 중에 머리카락을 책받침으로 비빕니다. 머리카락을 책받침이라는 플라스틱 막대로 비비면 되죠? 둘 중에서 한쪽에 있던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탈출하기 쉽다고요. 그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을 받으면 아래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위 껍질로 탈출하기가 더 쉬운 애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요. 됐어?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쪽의 전자가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동하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는요. 양성자가 10개 있고 전자가 10개 있었는데 쉽게 전자가 탈출해서 위쪽으로 10개가 가지는 않겠죠. 다 가지는 않겠죠. 한 3개쯤 갔다고 쳐. 그럼 얘는 7개 남죠. 됐어? 그럼 얘 무슨 전기 띠게 돼요? 플러스 전기 띠게 되고요. 책받침은 플러스가 12개 있고 마이너스가 12개 있었는데 여기서 3개 오면 얘 15개 되잖아요. 그럼 얘도 균형이 깨지잖아요. 전기를 띠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마찰전기입니다. 됐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 두 물질 사이의 전자를 얻고 이루려고 하는 세기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비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잃은 물질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때 얘가 3개 잃었어. 그럼 3쿨롱이죠. 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3개 얻었어요. 몇 쿨롱입니까? 3쿨롱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시킨 물질들끼리는 반드시 극이 반대여야 되고 띄고 있는 전하의 세기는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규칙성을 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비볐을 때요.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비볐더니 머리카락이 전기를 띄었어요. 줄여서 두 글자. 네, 뭐 됐어요? 대전됐어요. 대전됐어요가 전기를 띄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하고요. 그 대전체가 띄는 전기의 종류를 우리는 전기라는 단어 안 씁니다. 전하의 종류라고 하죠. 그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종류를 갖는데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되면 이 물질들이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면 전기를 띈 물질들끼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요. 맞아? 그 중에서 서로 반대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뭐가 생기니? 인력.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싸잡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자석에서 N극과 S극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은 뭐라 그러니?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기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학교 때는 전기력이 생겨 그 전기력의 종류는 인력과 청력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의 전기력이 생기니? 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A가 플러스 4쿨롱을 띄고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B가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라고 친다면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얘 질량은 M이야. 얘 질량은 2M이야. 누가 더 세게 당기니? A가 B를 더 세게 당겨요? B가 A를 더 세게 당겨요? B가 A. 누가 더 세게 당길까요? 전하가 센 애가 더 세게 당길까요? 질량이 큰 애가 더 세게 당길까요? 똑같지죠. 왜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를 수가 없어, 꼬맹아.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서로 같은 크기의 힘 F는 알고 있지? R 제곱분의 블럭 크 이렇게 구하라 그러지. R 제곱분의 크 뭐 되면 몇이냐? 좀 알겠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중위 내용하고 무언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맞지? 네. R 제곱분의 크 요거야. 이게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둘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K는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낸 쿨롱 상수랍니다. 그죠? 9 곱하기 10의 구승인데 선생님이면 이 K 값이 얼마라고 주고 문제를 내겠죠? 호진 선생님이라면 안 주겠죠? 근데 원래 시험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자,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이거 플러스 4쿨롱이에요. 마이너스 2쿨롱이에요. 라고 하는 이 부호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인력인지 청력인지 방향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날라가, 꺼져, 지워져, 사라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의 힘으로 서로 당깁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랜만에 했잖아요. 실제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의 크기 계산할 수 있다. 그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력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쉽게 점전하 전하를 띠고 있는 점과 같은 아이들 뭐 이런 뜻이에요. 점전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물질은 플러스 4쿨롱을 띠고 있고 B라는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2쿨롱을 띠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항상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2m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나 얘를 붙일 수 있지. 이물질을 서로 접촉시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뛸 수도 있지. 그러면 접촉시키는 순간 뭔가 바뀌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요. 접촉하는 순간 무조건 같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열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같아지는 것처럼 전하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극도 같고 세기도 같아지려는 성질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전하들이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전하에 뭐가 일어나냐면 재배열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같아지는데 됐어? 네, 여러분들은 단순 버전으로 같은 물질이고 크기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 재배열 어떻게 됩니까?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을 더한 값에 반띵한 새로운 전하량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중에서 A는 플러스 4콜롱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콜롱이니까 더하시고요. 그걸 반띵하시면 새로운 전하들의 극과 세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전하들은 플러스 극을 띄고요. 1쿨롱의 각각의 전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쿨롱씩의 같은 전하를 띄고 있는 물질을 됐어?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얘네들끼리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제 아까랑은 달라지겠죠. 아까는 인력이었는데 같은 극이니까 청력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는 R제곱분의 쿨롱상수 9 곱하기 10의 구승의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 아까에 비해서 얼마가 되는 거냐? 얼마가 되는 거냐? 8분의 1 작은 크기의 전하량을 띠겠죠. 전기력을 띠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얼마만큼 세게 밀거나 당기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가 전기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자 A 플러스 4쿨롱짜리 있다고 치자. 전하의 재배열을 하셨으니까 B 마이너스 2쿨롱이 있다고 치자. A라는 물체의 질량 M이고요. B라는 물체의 질량 2M이고요. 바닥과 물체 사이에 마찰 없고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입니다. 근데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B가 A를 당기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았으니까 A 새끼 뭐 하겠니? 마찰이 없는 면에서 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니? 가겠죠. 갑니다. 그러면 A가 B를 향해서 가고 B도 A를 향해서 올 텐데 A는 무슨 운동할까요? 등가속도 2단이다. 등가속도 아니다.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쿨롱 상수를 일로 보시면 그냥 가볍게 보시면 사실은 쟤네들 사이에 2N의 힘이 작용한다.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자. 2N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2N이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등가속도 하겠죠. 근데 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리가 그쵸. 얘가 움직이면서 거리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등가속도를 못합니다. 이거 엄청 물리 올림피아드 어려울 때 나왔던 문제. 되겠어?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 등가속도 못합니다. 가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 등가속도 운동 안 합니다. 거리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얘기들 다 해봐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물질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그 전기력의 세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R제곱분의 크크크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요. 여기서요. 점전화 A가 있어요. 네,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띄죠? 오늘 재령선생님 생일이에요. 알아요. 어머 어떻게 알아요? 자, B. 자, 여기 마이너스 2쿨롱이에요. 우리 학원에 제일 성격 좋은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오늘 생일이에요. 네? 라고 생각하자. 제 성적 주입식이야. 제 성적 좋고 예쁜 누나 선생님.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그냥 이제 오늘은 생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 새끼가 막 가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요. 얘네들을 고정시켰다고 진짜 이 자리에 고정시켰어. A 못 움직여. B도 못 움직여. 전기력만 작용해. 됐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 근처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를 막 뿌려놔. 그러면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요. 여기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얘네들로부터 각각 뭘 받겠니? 전기력을 받아요. 그랬을 때 얘 위치를 어디로 바꾸면 A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곳도 있겠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생각해 빨리. 이 길이가 2m라고 치죠. 그죠? 내가 플러스 1쿨롱짜리 물체를 저 주변 어딘가에 놨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라 이겁니다. 어딜까? 맞추는 사람 선물 진짜요? 뽀뽀. 정답 3m요. 3m. A름 IC라고 했어서 넌 앞으로 10년 동안 여친 안 생긴다. 어?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거리가 복잡하게 나오냐고요? 제가 거리 계산을 안 했잖아요. 아, 범수야, 선생님이 계산 안 해서 몰라요. 저건 수능 문제예요. 진짜예요? 네.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되게 대중적이라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스 봉 얼마? 0. 지랄. 4 마이너스 1. 맞추면 얘들아 뽀뽀해서 안 맞춰도 아 그런 거였어? 자 A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 됐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딜까? 라고 하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우리는 멋진 말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 그래서 그 힘을 일반적인 Q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똑같이 전기력인데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그냥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힘 E라고 안 쓰고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이제 E라고 써요. 그래서 똑같이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는 거 맞는데 Q라는 전하와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됐어. Q 곱하기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R 제곱분의 크크가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같은 전기력인데 얘만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른다. 전기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이기 때문에 한쪽이 1쿨롱이라서 여기 1이에요. 그래서 얘 굳이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구해 라고 하면 꼬맹아 저거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어?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다가 내가 1쿨롱을 수두로 뻑적지근하게 됐어 뿌려놨을 때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딜까요? 첫 번째 플러스 4쿨롱을 기준으로 왼쪽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2쿨롱의 오른쪽 어디? 가운데. 어느 쪽? 자 어딜 것 같습니까? 일단 위치는 1쿨롱의 뭡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어떤 구역? 다. 어딜 것 같습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라고 했잖아. 생각해. 여기 있는 A로부터도 얘가 힘을 받아요. 근데 어떤 힘을 받냐면 같은 극이니까 미는 힘을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전하인 B로부터도 1쿨롱짜리 전하가 힘을 받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을 받죠.
적어도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려면 두 힘의 방향은 뭐여야 되니? 반대여야 돼요. 그리고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일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야. 여기 볼래? 이 새끼가 얘를 밀죠. 근데 이 새끼는 당기죠. 얘는 절대 0일 수 없는 구역입니다. 맞냐? 자, 여기 볼래? 여기 보면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자. 얘는 얘를 밀죠. 같은 극이니까. 됐죠? 얘는 당기죠. 여기도 0이 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센 애랑 가까이 있으면 세게 밀려. 얘가 미는 힘이 약한 애가 당기는 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합력이 0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일 텐데. 자, 그 중에서요. 보세요. A라는 전하와 얘를 우리가 P라고 하죠. P라고 하는 1쿨롱의 전하 사이에 거리를 A라고 하자. 몇 미터인지 모르잖아. 얘 사이의 거리는 B라고 치자. 그랬을 때 방향이 반대인 걸 확실하니까 세기의 크기만 같으면 돼. 됐죠? 그래서 이쪽에 전기력 구하시면요 라고 하는 네, 얘 누굽니까? A와 플러스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얘죠. 자, 요거 먼저 구해보죠. 요거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던 전기력을 구하던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 A와 주고받는 힘을 구하시면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요. 얼마냐면 A. 그래서 A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저 새끼 4, 이 새끼 1 이거죠. 그 다음에 B와 주고받는 힘도 구해볼게요. 떨어져 있는 거리 B의 제곱에다가 쿨롱 상수 K에다가 이 새끼 전하량 2고요. 얘는 1이니까 곱해봤자 2죠. 이 세기만 같으면 돼요. 방향은 반대니까. 납득? 근데 어쨌든 간에 K값은 똑같을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면 분자의 비율이 얼마냐면 2대 1입니다. 그럼 크기가 같으려면 A제곱 대 B제곱의 비율도 얼마면 되겠니? 2대 1이면 돼요. 그러면 A 대 B의 거리 비율이 얼마면 되니? 루트 2대 1배 떨어지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는 루트 2만큼 떨어지고 얘는 1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1.4거든요. 대략. 얘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A 전하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요. A 전하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거리의 비율이 루트 2대 1인 지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꼬맹아.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루트 2대 1을 매번 계산할래? 이거 어디서 나왔니? 의미에서. 근데 물을 빵점 나와도 돼. 물리스러운 사고를 하라. 어차피 갈 곳이 영재 아니면 과거밖에 없는 새끼들이야. 너는 자살은 못 가는 새끼들이야.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거 해. 너희가 외고를 가겠니? 힘들잖아. 해. 저 루트 2대 1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앞으로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그 의미 해석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야. 승배, 루트 2대 1 어디서 나온 거니? 전화량에 네. 전화량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거든요. 이거에 뭡니까? 루트값. 이게 거리 비율이었어. 처음부터. 알겠습니까? 요렇게 가는 겁니다. 전화량 B의 루트 값이 보세요. 전화량 B의 루트 시움 값이잖아요. 알겠어? 앞으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것까지 계산하려고 시간 들일 필요가 없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A의 전하량의 비율과 B의 전하량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거의 루트 시움만큼이 떨어져야 되는 거리 비율입니다. 이게 전기장의 세기를 0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리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외우세요. 간네. 선생님이 고3에서 가르칠 때 쓰는 거예요. 간네. 같은 극일 때는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겨. 두 전하의 극이 같은 극일 때는 내부에 생겨. 그럼 반대 극일 땐 외부에 생겨. 어느 쪽 외부에? 전하량의 세기가 작은 쪽 가까이 외부에.
알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극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내부에 생기지 않고 외부에 생긴다. 그 중에서 전하의 양이 작은 애 가까이 외부에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전기력이라든가 전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된 전기력의 세기가 0인 곳,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의 의미가 뭔지도 한 번은 머릿속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봐 드렸어요. 그래서 간내 기억하시고요. 전하량에 비해 루트 시움만큼이 떨어져야 되는 거리 비율이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시키던 뭘 하던 물질들이 전기를 띠는 점전하를 만들면 그 사이에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고요. 됐어? 네, 그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찰시켜 전기를 띨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물질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그렇지 않은 물질에 전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시킬 때요. 사실은 물질이 중성이라도 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입자들이 균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조건 무슨 극? 반대극. 됐죠?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으로 전하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 밀릴 거고요. 플러스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땡겨올 거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 극을 띄고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비해 플러스가 세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이쪽은 전자들이 쏠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체에 의해서 전자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띄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가지로 나눠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체, 예를 들어 금속들이 도체죠. 자, 도체는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한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요번에 이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잖아요. 내신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은 여기 입시 요즘에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도체들은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어서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런 대전체가 있을 때 이 안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도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원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유전자들이 실제로 쏠리는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거다. 이걸 실제로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이게 진짜 정전기 유도.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근데 부도체라고 하는 예요. 요즘은 부도체라고 안 하고 절연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비금속이 그렇습니다. 자, 부도체는요.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됐죠? 자유전자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자 핵에 속해 있는 전자들밖에 없다고요. 원자 핵에 속해 있는 전자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자들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유전자가 없어요. 거의. 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도체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까? 일어나. 방식은 좀 달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얘는 밖으로 못 나오니까요. 마이너스가 밀어도 옆으로 못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최대한 얘가 청력이 작용하니까 최대한 밀려서 얘가 회전하면서 마이너스와 최대한 먼 쪽으로 이동.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랑 최대한 먼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회전해서 일로 온다고요. 원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자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요. 최대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체와 최대한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배열을 가져요. 이런 배열을 가져요. 얘가 옆으로 이동은 못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인근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의 세기는 상쇄시키고, 됐죠? 양 끝단에 상쇄되지 못하는 얘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극, 얘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이 되는 건 똑같아. 도체나 부도체나 똑같은데 전기를 띠게 되는 원인, 과정은 다르죠. 됐죠? 자, 그래서 부도체에서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회전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걸 우린 정전기 유도라고 안 하고 모근 중학교선 없죠. 모근은 내신에서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전 공급이라고 한다. 이건 유전 공급이라고 해요. 저도 시험법. 중학교 2학년 모근에서 시험에 나와요. 헐. 되겠습니까? 네, 이걸 우리는 물리 1, 2에서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정전기 유도를 내가 일으킬 때요. 도체도 일으킬 수 있고 부도체도 일으킬 수 있지만 과정은 다르다. 도체에서는 자유전자들이 쏠려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이걸 실제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부도체에서는 전자의 쏠림이라는 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회전 방향만 트는 거지. 그래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건 유전 공급이라고 해서 구별한다. 사실은 구별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띄었다고 치자. 전기를 띄었어.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 밑에 한 놈은 들어와. 괜찮아? 잘 갔다 왔어. 요즘에 성형해 쟤. 성형홍 얼굴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선생님은 치아 교정하고 나서 거의 미스코리아 수준의 외모가 된 거예요. 네? 치아 교정할 때와 할 때 안 되는 실수. 다그쳐.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실수 미스.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다. 근데 치아 교정하면 되게 예뻐지는 건 맞아요. 선생님 엄청 예뻐졌어요. 교정하기 전과 교정 후가 엄청 달라졌어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나 반항을 안 하는 게 보이지. 그렇구나. 자, 이 밑에요. 전기를 띠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밑에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인 아주 얇은 종이가 있다고 치자. 종이처럼 얇게 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래요. 근데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구별은 안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니까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상관없이 정전기 유도는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이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어떤 전기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전기력이 얘네들의 중력보다 더 크다면 끌려올 거야. 그러려고 얇은 종이로 만든 거야. 알겠어? 그래서 끌려와서 이 새끼가 붙었어. 이 새끼 붙었어. 이런 얘기야. 됐어? 그리고 나서의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른데 A는 붙자마자 밀립니다. 다시 떨어져요. B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오. 누가 놓칠까요? B가 더 제가 돼요. 누가 놓칠까요? B. 진성현. 확 그냥 눈 크기 줄기만 해. 악비다. 누가 놓칠까요? 누가 놓치지? B가 더 제가 돼요. B가 놓칠 같은데요? 누굴 것 같냐? 말해. C요. 이제부터 헛소리하면 고추 따서 건져야 돼. 실명으로. 누굴 것 같냐? 도체. 진성현 누굴 것 같냐? 뒤 없어 이 새끼야. 누가 도체일 것 같습니까? A입니다. 얘가 도체입니다. 얘가 도체입니다. 당황스럽네. 이거 올리 문제입니다. 자, 구도체는요 계속 붙어있어요. 왜요? 얘는요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전자들 한쪽에 쏠림이 있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습니다. 붙어봤자 얘는 계속 마이너스라서 계속 인력만 작용하니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마이너스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띈 거잖아요. 근데 붙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전자가 끌려 올라갑니다. 자유전자잖아.
그럼 끌려 올라가는 순간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니? 같은 거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밀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도체들은 접촉하면 전자들이 미친 듯이 건너가면서요. 같은 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밀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붙자마자 떨어진다면 이 새끼 도체네. 계속 붙어 있다면 얘는 부도체네. 이거 과거 입시에서 나왔어요. 도체, 부도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다 얘기해봐.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었다. 검전. 그렇죠. 검정기라고 하는 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잖아요. 이 검정기가 중학교 2학년 시험의 핵심입니다. 더럽게 많이 틀리거든요. 검정기 이렇게 생겼고요. 얘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통으로 넘어지지 않게 그냥 세우는 것 뿐이죠. 이 안은 진공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이거 금속, 이거 금속. 그래서 전자들은 이 사이를 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 금속판,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거 금속 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얘를 꺼내면 중성 상태입니다. 중성 상태인 I에다가 내가 대전체를 갖다 대서 이 새끼를 검전기로 만들어요. 검전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검전기는요. 남들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예요. 이 뜻입니다. 누군가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줄 수 있는 기계로 거듭나려면 얘가 어떤 상태여야 남들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줄 수 있어. 어떤 상태여야 되니? 쟤는요. 그 자체 이름이 검전기가 아니고요. 검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얘는 반드시 위아래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검전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같은 극의 전하를 띠고 있어야만 검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조건 금속판과 금속박이 같은 극이어야 검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얘를 같은 극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극이 되면 뭘 검사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비면 전기 뛰어! 라고 했으니 내가 집에 있는 숟가락을 왼쪽 겨드랑이에다 대고 100번 비벼. 전기 뛰어야 정상입니다. 됐어? 그래서 숟가락을 갖다 댔다고 치자. 이 새끼 가. 근데 이 새끼를 갖다 대면 정말 얘가 내가 비볐기 때문에 전기 뛴 거 맞아? 라고 하는 나의 호기심을 얘가 해결해 줘야죠. 첫 번째, 이 가라는 물질이 전기 뛰었니?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뭐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이 새끼가 그럼 플러스 뜰까 마이너스 뜰까? 그거요. 전하에 종류도 판단해줘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겠어? 세 번째는요. 왼쪽 겨드랑이에 100번 비비네와 오른쪽 겨드랑이에 100번 비비는 애 중에 누가 더 세? 라고 하는 가라는 숟가락과 나라는 숟가락 중에 누가 더 세냐?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에 세기를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짓을 하려고 만든 게 검전기고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검전기는 무조건 위아래 그게 같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꼬맹아, 내가 가를 갖다 댔더니 와 연병알 이 새끼 뿔뿔이었는데 얘 갖다 대는 순간 다리가 더 확 벌어졌어. 됐어. 이렇게 됐다면 대전체를 갖다 대는데 다리가 더 벌어졌대요. 얘 전기 뛸까 안 뛸까? 쪄요. 쪘어요. 무슨 극을 떴을까요? 마이너스. 플러스요. 지금 이 새끼 다리 왜 벌어졌어요? 뿔뿔끼리 미는 청력 때문이죠. 근데 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청력이 더 세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플러스 전하의 세기가 더 세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세졌을까요? 위에서 플러스 전하가 내려왔으니까. 왜 내려왔을까요? 이 새끼가 플러스니까. 밀었잖아요. 생각 안 해. 플러스가 내려와요? 플러스는 실제로 내려갈 수 있니 없니? 없죠. 사실은 뭡니까? 이 새끼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끌려간 거예요. 그걸 우린 거꾸로 플러스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리가 뭐하다면 더 벌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검정기가 띄고 있는 전하와 같은 극의 전하를 띄고 있는 물질을 갖다 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극의 전하를 갖다 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갖다 댔더니요, 얘 다리가 오므라들어요. 얘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니까 이 새끼가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뭐 했겠어요? 땡겼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플러스의 세기가 뭐 해졌게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오므라든다. 이 중학교 2학년 얘 개새끼들 이거 왜 필기하는 거야? 이미 시험 다 본 거 아니야? 맞아요. 시험을 봤으니까 까먹죠. 중학교 1학년들은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입니다. 파이팅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짚지는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쁘게 필기해서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오므라든다면 반대 극을 띄고 있는 물질을 갖다 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벌어지거나 오므라든다는 얘기는 전기를 띄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전기를 안 띈 물질은 어떻게 될까? 전기를 안 띈 물질을 갖다 대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금속박의 다리의 움직임을 보면 돼. 그래서 금속박을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으로 만든 거예요. 얘를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속박의 다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 띄었냐 안 띄었냐 이거 확인할 수 있다. 됐어? 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벌어지면 무조건 같은 극. 오므라들면 반대극이네. 그래서 저 새끼 갖다 댔더니 가를 갖다 댔을 때 더 벌어졌을 때요. 현재보다 1cm 더 벌어졌고요. 오므라들 때는요. 나를 갖다 대면 오므라들었다 그랬잖아요. 현재보다 1.5cm 오므라들었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가 더 센 전기를 띨까 나가 더 센 전기를 띨까? 나죠. 움직이는 폭이 더 클수록 더 센 전기를 띈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비교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구가 검정기인데 이 짓을 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선행돼야 되는 게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검정기의 통에 있는 걸 갖다 꺼내면 검정기는 처음에 중성이다. 그러니까 위아래 같은 극을 띨 수 있게끔 조작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조작하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 같은 극을 띄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자, 중성입니다. 처음에 끓였더니 라고 하는 위쪽에 금속판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금속박이 있어요. 처음에는 중성이었단 말이죠. 얘를 같은 극으로 띄게 하는 그래서 방법. 그거 3단계를 배운 거야. 첫 번째 뭐 한다? 일단 여기다가 뭐 합니까?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댄다. 이겁니다. 자,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가까운 쪽은 무슨 극? 반대극.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으로요. 위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얘 피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중성일 때는 금속박이 붙어 있다가요. 마이너스를 띄게 되면서 청력 때문에 얘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띄면서 금속박이 그때 벌어져요. 라는 겁니다. 금속박은 벌어져 있으면 전기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두 번째 생각해봐. 학교 다녔잖아. 찌좀 내 이 새끼들아. 두 번째 뭐였지? 그렇죠. 여기다가 손가락을 금속판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이 손가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 손가락은 무슨 역할을 할지? 손가락은? 접지. 손가락은 접지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 접지가 뭐야? 지구와 접촉시켜줘요. 땅바닥과 접촉시켜주면요. 땅바닥은 전자를 담을 수 있는 무한대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은 전자를 담을 수 있는 무한대의 그릇인데 이거 잘 따라가면 네 발바닥이 어디에 있냐? 지구에 붙어있죠. 저게 뭐예요? 그죠? 네. 지구랑 접촉시켜준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대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원하면 주고 원하면 받고 지구는 그래요. 그걸 접촉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접지시켰을 때 얘는 어떤 역할에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요. 접지시킨다는 얘기는 중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무조건 대전체와 멀리 있는 애를 중성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 만드는 건 누굽니까? 금속박입니다. 얘 중성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역할은요. 금속박을 중성으로 무조건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지구로 내려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금속박에서 땅바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중성될 때까지만 갑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되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므라들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아이는 중성되면서 다리는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을 갖다 대서 전자 일로 갔는데 얘는 그대로니 아니면 얘도 중성되니? 이거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도 금속판의 전하는 변하지 않고요. 금속박만 중성으로 만드는데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을 맨날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때 전자는 금속박에서 어디로 갔어요? 손가락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중성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 동시에. 동시에. 아면. 세 번째 뭐 합니까? 동시에 치워요. 이거죠.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빵 하고 치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이 새끼 다리가 다시 보여지니 벌어집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걸 해봐. 왜 벌어질까? 우리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둘 다 움직인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요. 얘도 치우고 얘도 치우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중성 상태고요. 여기는 플러스 아이들이 100만 개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 청력이 작용하지. 아 절로 가 이 새끼야. 좁아 죽겠는데 왜 달라붙고 지랄이야. 지금 너네들처럼 남자 새끼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 아 이 새끼 절로 안 가나?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잡아당기니까 못 가. 그래서 너네 사실은 너네들끼리 막 같이 있는 거 싫은데 선생님이 예쁘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야. 믿어. 그런 거야. 됐어? 근데 선생님이 없어. 너네가 굳이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있어? 없죠. 그러니 됐죠? 이렇게 100만 개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지만 얘 때문에 가지 못하고 모여 있었다가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그렇죠? 흩어지니까 어디로 갈까? 전기를 띠지 않는 여기로 일부가 내려갑니다. 됐죠? 100만 개 중에서 50만 개 밑으로 50만 개는 여기 있죠. 흩어지자 그래서 100만 개가 다 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병신들의 행동이죠. 그렇지? 그치? 그래서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여기도 플러스를 띄게 되면서 다리가 뭐 할까요? 다시 벌어지고요. 여기는 50만 개의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도 플러스, 아래도 플러스. 같은 크기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를 띄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뭔가 정리하셔야죠. 와, 이 세 단계를 어떻게 배워? 누가 배워 이 새끼야? 규칙성 봐.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네들이야. 규칙성 봐. 내가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같은 극을 만들었는데 이 같은 극을 만들 때까지 보시면요. 금속판은 한 번 만들어진 극이 변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얘랑 같은 극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금속박은 처음에 뭐야? 금속판이랑 무슨 극? 반대극. 그 다음 중성. 그 다음 같은 극. 되겠냐? 이 얘기거든요. 이런 규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정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 그 새끼들이 틀려야 너네들이 등급이 올라가지. 알겠어? 중학교 1학년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일일이 다 외우거든요, 애들. 그렇게 하게 놔두세요. 그게 좋은 거야. 자, 얘 플러스 띱니다. 근처에 갖다 댑니다. 자, 불러. 맨 처음에 얘 무슨 거? 불러. 마이너스. 이거 무슨 거? 플러스. 됐어. 네. 요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기 때문에 여기가 맞불로 바뀌면서 벌어진다. 맞아?
그리고 나서 손가락 갖다 댄다. 불러. 마. 중성. 중성. 그리고 나서 손가락 갖다 대전제 동시에 치운다. 뭐니? 아, 마. 됐지?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이렇게 간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극을 만들어내면 이제서야 검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7년 전 과거 입시 문제. 검정기를요 무조건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얘기해라. 헐. 헤이즐이야. 저 검정기를요 무조건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상을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봐! 라고 면접에서 얘기했습니다. 2차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 말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중성인데요. 무조건 얘를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죠. 그 3단계로 조작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전제 갖다 대고 손가락 갖다 대고 동시에 치우고 이러면 같은 극 되잖아요. 그게 지금 배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학교에서도 너무 쉬워서 안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그랬더니 애새끼들이 위아더월도 다 모르는 방법이죠. 되겠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대전체를 꼬매가 붙여 이 새끼들아. 붙여. 근처에 갖다 대지 말고 붙여.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아까 여기에다가 이 새끼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 이 종이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 도대체 뭐니? 같은 극이 돼서 밀렸잖아요. 붙이는 순간 무조건 같은 극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가 붙이면 금속 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해 가면서 얘도 마이너스 같아진다고요. 한꺼번에. 알겠어? 3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순간 다 같아져. 그냥 마이너스가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냐? 이 얘기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뭐 있을까요? 플러스 1학년 호진쌤이 너네 머리 열나 좋다고 앉혀놓은 꽂힌 아이들 3명이야. 정신 안 차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1학년이 어떻게 셋이 이렇게 4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학년이요? 네. 대박. 헝한 줄 알았죠? 키 열나 크죠? 네. 요즘에 1학년이랑 이거 키 되게 큽니다. 막 180 막 이래요. 제가 160인데. 그러니까 동선아 조심하자. 180까지 가면. 괜찮아요. 주황이래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죠. 광전 효과예요. 세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금속 물질이 비대에너지를 쏘이면 엄청나게 비대에너지를 먹고 이 전자가 뭐한다? 탈출한다. 그러면 전자는 탈출하면 이 새끼는 뭐 되겠니? 네, 됐잖아. 이게 해마다 자소서 쓰는 주제입니다. 헝아들이 현대물리 파트 하고 싶어가지고요. 자소서 쓸 때요. 됐어. 네. 실제로 빛이 입자성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 하는 거예요. 광전 효과. 작년에도 썼고요. 그 전에도 썼어요. 그래서 이거 검정기 가져다가요. 아니 엄청나게 센 빛 쏘여요. 그래서 이거 다리 벌어지는지 확인. 그랬을 때 파란색 빛을 쏘이고 자외선 쏘이고 어떤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지 이거 쓰거든요. 자소서 주식. 알겠어? 그래서 이 검정기 가지고요. 광전 효과 실험을 하는데 빛 먹고 탈출한 전자가 나가면 나머지는 플러스 극을 띠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집니다. 알겠냐? 요런 것들 합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도 있는데 무슨 효과도 있는 줄 아세요? 에디슨 효과. 저 새끼 뜨겁게 달궈요. 그러면 열 에너지 먹고 전자가 탈출합니다. 비대에너지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건 광전 효과고요. 열 에너지 먹고 탈출하는 건 형광등의 원리가 되거든요. 에디슨 효과예요. 알겠습니까? 네 가지. 네. 그래서 방법은 열나 많겠죠. 됐어.
알겠어? 네, 그 중에서 3가지 이상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대전제 근처에 갖다 대는 거, 붙이는 거, 광전 효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기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검정기를 아는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정전기 유도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해. 여기 금속이 있는데 내가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 얘 무슨 금? 여기 플러스. 얘 무슨 금? 마이너스. 근데 금속구 2개를 이렇게 놨잖아. 대박. 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갖다 대잖아. 네. 근처에. 그러면 이거 무슨 금? 플러스.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전자가 피해서 일로 왔죠. 네. 근데 얘가 싫어하니까 얘 밀리면서 나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쏠려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서 도망오는 마이너스가 여기에 멈추겠니? 아니요. 건너가지.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로 아예 건너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온통 플러스, 여기는 온통 마이너스. 알겠냐?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전자의 입장을 이해해봐, 새끼들아. 됐죠? 전자도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것도 가능하지. 이거 어떻게 될까?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면요. 전자의 입장을 생각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얘를 피해서 전자가 일로 왔지? 건너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잖아 이 새끼야.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뿔마. 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A, B, C, D를 그래서 내가 이 대전체를 치울 거야. 오. 치울 거거든요. 이 대전체를 치우를 내가 상상할 거거든요. 근데 치우기 전에 이 새끼 A, B를 얘만큼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린 후에 그러고 나서 대전체를 치울게요. 됐죠? 얘는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치울게요. 어떻게 될까? 얘 어떻게 될까? C는 그대로 올 거고. 그대로 뿔마. 그냥 중성. 이 전자를 미는 힘이 있니 없니? 없죠.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뭘로 갑니까? 중성으로 돌아가요. 여기 쏠려 있으면 마이너스들끼리 뭐가 작용하는데? 청력이 작용하니까 불완전해. 내가 입장을 이해하라 그랬잖아. 알겠어? 그래서 얘 중성으로 돌아가 임마. 왜 쏠려? 얘 어떻게 될까요? 아유 얘 어떻게 되지? 자꾸 졸래? 얘서 깜짝깜짝 놀래잖아 지금. 얘서요. 네. 이거 어떻게 되지? 치우면? 네. 이거 극이요. 변해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왜? 여기에서 옮겨간 전자가 다시 와야 중성이 되는데 올 수 있니 없니? 없죠. 끊어져 놨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치워도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마찰이 없으면 얘네들은 끌려가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래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금속구가 있는데요. 졸지 마. 금속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A, B, C, D, E 뭐 이런 식이야. A를 B에 갖다 댔더니 두 새끼가 붙어. 이거야. A를 C에 갖다 댔더니 두 새끼가 붙어. 이거야. A를 D에 갖다 댔더니 됐어. 두 새끼가 밀어. 이런 얘기야. 되겠냐? 근데 골 때려. B를 E에다가 갖다 댔더니 둘이 안 움직여. 그대로 있어. 어머. 응? B를 C에 갖다 댔더니 애새끼가 붙어.
이걸 네가 놔야 돼. 그래서 플러스라고 치자. 자 그럼 상대 판단해. 누구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저 새끼 중성이에요. 판단해 이 새끼들아.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는데 씨. 자, 심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태경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남는다 했어요. 진짜? 왜? 너 왜? 공부하고 싶어서요. 집 가기 싫은 거. 진짜로? 공부하고 싶어서야. 집 가기 싫어서가 진짜로? 아니고. 거짓말. 공부하고 싶었어? 진짜? 미친 너 새끼인가? 왜? 이게 육두문제 나올 일이야? 아니, 있어 올놈의 새끼. 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부터 남을 거니까 공부할 사람들은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지하 명당으로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왜? 그죠? 네. 같이 하자. 이유나 들어보자. 이유가 뭐 이해를 못하는데. 이유만. 야 지금은 이거에 대한 이유나 들어보자 이 새끼야. 이게 뭐지? 자 판단했어요. 아니요. B씨가 안 되는데요. B씨가 안 돼요. 어이? 둘이 왜 붙어요? 둘이 왜 붙지? 하나가 중성이면 불가. E가 중성 아니에요? B가 중성이면 B도 중성일 수도 있잖아. 붙은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에이? 왜? 1 붙는다잖아. A 플러스라고. 중성에도 붙지 않아. 플러스. 중성이 붙어? 안 붙어? 왜 안 붙어? 왜 붙어? 아니. 똑같이 질문하면 난 어떻게? 일단 제 2학년 아닌 것 같은데. 송현아 사랑으로 감싸. 자, 이 새끼 플러스. 네. 더. 오. 자,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붙는 이유는요 둘 중 하나죠. 얘가 마이너스거나 중성이거나. A를 갖다 댔을 때 A와 B가 붙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B가 중성인데 A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붙을 수 있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라서 붙을 수 있죠. 둘 중에 뭔지 몰라요. A에다가 C를 갖다 댔는데 똑같으니까 얘도 마이너스이거나 중성이거나 아직은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A에다가 D를 갖다 대니까 밀려.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죠. 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무조건 가까운 쪽은 반대극이기 때문에 밀릴 수는 없거든요. 쌤네. A. 밀리면 밀리면은 플러스여야 되죠. 네, 밀리니까 플러스라고. 아, 어이. 뒤져. 빠른 판단. 자, 빠른 판단.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D하고 E를 갖다 댔더니 애새끼들이 반응을 안 해. 그럴 거면 얘가 전기를 띠고 있었으면 얘가 아무리 중성이라도 반응했어야 돼. 근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뭐야? 둘 다 중성이었다는 겁니다. 됐죠? 이 새끼도 중성인데 얘도 중성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요. B에다가 C를 갖다 댔더니 붙어. 얘는 완벽하게 중성인데 이 새끼 붙네?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럼 얘는 뭐야? 전기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C가. 납득합니까? 이거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띠고 있었으니까 얘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일 수 있겠죠. 됐어? 이렇게 판단하자. 별거 아니다. 됐죠?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정전기 유도 파트에서는 이렇게까지. 됐죠? 전하의 재배열이라는 걸 처음 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되겠지? 전기력 구하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전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이게 중학교 2학년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의 두 번째 내용은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고 흐르겠다는 거죠. 자,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죠. 됐죠?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흘러가요.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끔 하려면 도선이 무한대로 길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꼬아서 우리는 뭘 만듭니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장치가 전기 회로도예요. 전기 회로를 만들고 그 전기 회로에 있는 장치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다. 기호 도자 써서 회로도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는 뭘 나타내니? 전지 이 새끼가 전지 또는 전원 단자. 알겠어? 전압을 공급하는 아이 전지죠. 그 중에서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몰랐으면 혼자서 조용히 외우시고요. 되죠? 긴 막대기 플러스 짧은 막대기 마이너스. 되겠어요? 네. 전선이고 꼬마 전구고 꼬마 전구와 같은 전기 제품들은 싸잡아 뭐라고 할 거고 저항이라고 할 거고. 됐어?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네. 전류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스위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회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회로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꼬마 전구가 있는데 스위치가 뭐 했니? 표현의 말로 열렸어.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자, 그래서 스위치를 꾹 눌러 닫습니다. 이때 전기가 뭐 합니까? 흐릅니다. 스위치를 닫아야 전기가 흐릅니다. 맞죠? 그랬을 때요.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도선 잘라서 그 안에 뭐가 흐르는지를 관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도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보면 그 안에 전류가 흐를 때 원자라고 하는 아이는 움직일 수 없죠. 됐죠? 그 사이를 이동하는 건 뭐였다?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전자가 한 방향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동하는 현상이죠.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꼬맹아.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그려드리면 여기가 무슨 극인지 해결이 되겠죠. 무슨 극이냐? 건전지의 무슨 극이냐 이 새끼들아.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해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죠. 그래야 청력으로 밀겠죠. 여기가 무슨 극이겠습니까? 플러스죠. 그래야 마이너스를 땡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선 속에 움직이는 전자는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아저씨는 전류가 움직일 때 됐어? 네. 도선 속에 뭐가 움직이는지 몰랐을 때는 도선 속에 움직이는 건 전류야 라고 했고 그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했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가 흐를 거야 라고 했는데 눈 씻고 찾아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새끼는 없어요. 거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전자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전기적 현상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질을 전류라고 하고 얘가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라고 해서 실제로 까보니까 이렇게 가는 애들은 없어서 우리는 전류를 뭐라고 다시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의 뭐다?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류는 없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 어른들의 세상은 실수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야. 내 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꼬맹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어. 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어. 나. 가가 누구야? 네. 플러스 쪽에서 나와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전류를 그린 방향이죠. 됐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전자의 흐름이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개새끼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랬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이건 병신들의 행진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안 된다고요. 너네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지? 생각보다 많아. 우리 동건이 했을 수도 있어, 저 새끼. 너무 크게 웃는 걸로 봐서 저 새끼 수상해. 전류가 왜 나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흐르게끔 하는 에너지. 됐어요? 사실은 전압은 볼트인데요. 이거 볼트의 원래 이름이 줄 퍼 쿨롱이에요. 줄이에요, 줄. 에너지. 됐어?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만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됐어? 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되겠냐? 네, 이거 거꾸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이 모습이라면 꼬맹아, 내가 스위치 열어. 스위치 열어. 전기가 안 흘러. 안 흐를 때는 어때? 전류가 흐른다도 배웠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생각해보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그림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원자 안 흐르니까 그대로 있어야죠. 원자는요, 전기가 흘러도 안 흘러도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원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도선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죠. 됐어. 네. 자, 전자 어떻게 될까요? 전기 안 흘러. 전자는? 아무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흐를 때도 전자는 뭐한다? 움직인다. 단, 전자는 어떻게 움직인다?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가 정기적 현상을 못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기적 현상을 만들려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알겠어?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이는데 단지 방향이 불규칙한 거다. 안 움직이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야. 그러면 저는 1A라는 거 아는데 전류의 세기가 1A잖아요. 1A의 세기가 뭐예요? 어떤 걸 1A라고 할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잘랐을 때요. 그 자른 단면을 1초 동안 됐어?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막 움직여 갈 거죠? 몇 개 가면 1A일까?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요. 전자가 6, 2, 5, 18개 움직이면 1쿨롱이야. 됐어? 6, 2, 5, 18개 움직이면 얘가 1쿨롱의 전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됐어? 전자 하나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6, 2, 5, 18개를 모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6, 2, 5, 18개. 모대문 병신. 그래서 6, 2, 5, 18개가 움직이면 이 전기적 세기가 얼마가 된다? 1쿨롱이 된다. 됐어? 네. 그래서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우린 뭐라 그런다? 1A라고 정의했다. 우와,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 2, 5, 19 알아? 19승계가 움직이면 이거 몇 암페어? 10A. 그렇죠. 오. 저 병신도 하니까 그래도 하겠죠. 자, 18승에 1쿨롱이면 19승은 몇 쿨롱이니? 10쿨롱이잖아요. 1초 동안 10쿨롱이 움직이니까 10A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전하량. 됐죠? 전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의 세기예요. 이해해? 이해하겠어? 네. 호진쌤이 되게 그윽한 눈으로 날 보지 않니? 네, 잠깐만 10분만 끌었다가요. 호진쌤하고 모의고사 문제 보세요. 이 뒤는 내일 마저 하죠.